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주도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확실히 경기 침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JD 부장구소 17기 공지를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시장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점검, 주식 달러 떨어지고 채권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0.18%, S&P 500 지수는 0.28%, 다우존스 지수는 0.14%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0점대에 머무르며 주가 흐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1%대 이하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어야 주가는 상승합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경기 침체. PMI는 52.2로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는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외에도 건설 지출이 전문가 예상치를 0.4% 밑돌았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포기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는 얘기죠. 미국의 GDP 속보치는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어제 보인 지표는 뚜렷하게 경기 침체를 반영했죠. 따라서 108까지 갔던 달러 인덱스가 105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옴에 따라 국제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값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금으로 해지할 자산이 없습니다. 이미 V자 반등으로 달러는 애플 몰빵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5%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미국 국채에 자금이 몰렸습니다. 따라서 TLT 2.5%가 올랐습니다. TLT는 6월 14일 이후 오름세입니다. 100달러를 넘었던 WTI 유가가 93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경기 침체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계없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조한 것이 있죠. 바로 미국의 고용지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지수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26만 8천 명을 예상을 했는데 37만 2천 명 증가에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니 연준에서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구실이 되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란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데 무슨 경기 침체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란 것이 연준의 논리였죠. 그러나 이번에 만약 고용마저 무너진다면 경기 침체가 확연해진 것이고 연준의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떨어집니다. 만약 주가가 오르려면 이번 주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수는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예측이 25만 명인데 그보다 아래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표가 무너지는 와중에 고용도 무너지면서 비로소 연준은 연착륙이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은 연말까지 3.5%가 중립 금리를 목표로 하면서 세 번 남은 FOMC 회의에서 50bp, 25bp 올리면서 3.5%까지 올리고 내년 1월부터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지표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꺾이는 것이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물가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오히려 고용지표보다는 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9.1%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예상치보다 그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7월에 유가가 꺾이기 시작했으니 CPI가 꺾이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휘발유 가격도 2,000원을 넘었으나 이제는 2,8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확실히 유가가 꺾이고는 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나스닥 주가가 1% 아래로 움직이며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고용지표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소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제는 애플만 좀 떨어지고 나머지 빅테크는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전고점이 182.01달러인데요. 말뚝박기 마이너스 50% 적용했고요. 매뉴얼로 본다면 현재는 애플 100%, 127.41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홀드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전까지는 홀드이며 공항 해제 후에는 리밸런싱에 들어갑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애플은 어닝 서프라이즈 했으니 8월 17일 전까지는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정부가 넘치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은 에블리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얘기한 정부와 사회입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라는 얘기죠. 제1의 물결은 신석혁명의 농업 사회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서부터 19세기까지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농부가 농작물을 심고 기후를 예측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저장하는 지식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당시 지식은 지역적이며 변하지 않는 지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보다 어른이 존경받는 사이였죠. 얼마나 많은 사계절의 사이클을 많이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지식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정복전쟁 일상이었죠. 제국에서의 힘의 크기는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노예를 부릴 수 있어야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에서 생산수단은 땅이고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이 노예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더 큰 땅과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는 것이 제국의 조건이었습니다.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의 산업화의 사회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은 지식의 힘이었습니다. 배타적인 자유무역이었기 때문에 서구 열강은 식민지를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수출하는 것이 국력이었습니다. 이때도 전쟁은 계속되었죠. 더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야 수출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회는 바뀌었습니다. 공장이 자리 잡으면서 농촌은 몰락하였고 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농촌은 감자를 기르며 농사를 짓던 땅에서 양을 기르는 초원으로 바뀌었고 양모는 도시의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일자리를 잃으면서 도시로 이주했고 비좁은 도시의 빈민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빈부의 격차를 더 벌렸죠. 노동력의 대부분은 기계로 대체되었고 기계는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에너지인 석유, 석탄, 가스였고요. 결국 산업혁명 이후 1980년대 개인용 PC가 들어서며 정보화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주로 에너지 전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식은 변하니 어른보다는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젊은이가 유리했습니다. 제3의 물결은 지식이 돈이 되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세상의 모든 정보입니다. 비즈니스, 금융, 뉴스, 건강, 종교 등등 모두 포함입니다. 기업은 고객과 경쟁기업, 공급업체 등 끊임없이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연구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공된 지식과 가공되지 않은 지식, 추상적인 지식까지도 모두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모두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식으로만 한정해도 TV를 틀면 나오는 경제 방송부터 인터넷 유튜브까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초보 주식 투자자에게 문제입니다. 경제방송에서는 주린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린이는 하루 종일 주식방송을 틀어놓고 듣고 있으며 경제신문도 두세 개씩 보고 경제 뉴스를 포함한 경제방송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지만 너무 많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에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식 공부를 해도 성공한 투자자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그러나 압니까?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정보는 이미 소용없는 무용지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아는 정보는 온 우주가 아는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 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보를 찾아 헤매고 끊임없이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용한 정보라 하더라도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을 미리 알았다고 칩시다. 당연히 악재이죠. 그래서 주식에 숏을 쳤는데 막상 주가는 올랐다면 정보를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악재인데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입니까? 정보를 가지고 투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잡하다입니다. 정보가 미칠 파급 효과를 알 수 없다는 뜻인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어떤 결과로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린 결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현재를 바꾸려고 과거로 돌아가 사건을 바꿔보지만 매번 자신의 의도한 결과와 어긋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정보가 시장에 미칠 파장이 어떨지 직접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양이 너무 많다입니다. 현재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변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연준의 금리 인상, 미중 갈등, 전쟁, 달러 인덱스, 유가 등등 얼마나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까? 게다가 주가는 과거와 현재 일어난 변수에 미래에 발생할 돌발 변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슈퍼컴퓨터를 갖고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기 침체와 경기 상승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경기 상승과 경기 침체는 지금 반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경기 침체인지 경기 상승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1년쯤 지나고 나서야 주가 그래프를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일개 개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 경기 침체인지 경기 상승인지를 어쩌다 맞춘다 하더라도 장님 문고리 잡기입니다. 장님 문고리 잡기란 눈먼 봉사가 요행이 문고리를 잡는 것 같다는 뜻으로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요행수로 어떤 일을 이룬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말합니다. 즉 개미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능력이 없는 데다 어쩌다 맞춘다 하더라도 요행이라는 소리입니다. 요행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속될 수 없는 능력으로 투자를 지속한다면 내 재테크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알거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미의 흘린 피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발적인 사건의 대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우발적인 사건을 대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까지 전문가와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완벽하게 시장을 분석하였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 시장이 오늘과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등과 같은 사건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돌발적으로 일어나죠.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며 분석할 수 없습니다. 결론으로 본다면 정보를 찾는 것, 분석하는 것, 예측하는 것 모두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미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통찰입니까? 반드시 오를 종목에 장기간 투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를 종목이란 지수와 세계 1등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투자한다고 존버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존버의 위험성인데요. 바닥에 팝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한다고 하지만 막상 주식이 떨어지면 개미들은 저점에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산 가격 대비 50%에서 90%까지 빠졌는데 안 팔 개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식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자고 일어나면 부자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개미들의 얄팍한 감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떨어질 때 팔지 않은 개미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안 판다 하더라도 이런 50% 이상의 하락을 경험한 개미는 본전이 오면 팔고 맙니다. 본전에 팔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순위가 바뀝니다. 지수는 알아서 종목을 바꿔주지만 세계 1등은 떨어지다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면제 먹고 자고 일어나는데 세계 1등이 바뀌었다면 말짱 도루묵 됩니다. 세 번째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팔았다면 조금의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망할 위험은 절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떨어질 때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50% 이상 떨어지면 그때 팔고 아예 주식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재산이 반토막 이상 나면서 망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3% 떠서 팔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손실을 볼지언정 절대 망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3%가 떠서 팔고 떨어질 때마다 말뚝을 박았다면 주식의 수가 늘어나니 부자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시드머니가 클수록 해지는 기본입니다. 시드머니가 큰데 존버한다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워렌 버핏 정도의 시장을 움직일 자금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지를 해야 합니다. 매뉴얼이건 채권이건 달러건 원재재건 말이죠. 결론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보는 우리의 분석 능력을 넘었기에 이미 모두가 쓰레기입니다. 따라서 정보는 무시합시다. 개미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으며 매뉴얼만 익혀 세계 1등에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의 자산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지금은 확실히 경기 침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